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장땡인 날이죠. 뉴욕 증시 주간 이슈. 이번 주 주간 뉴욕 증시 상당히 좋았는데요. 변동성은 물론 있었지만 트럼프의 말 바꾸기로 인해서 하지만 결국 주간 단위 상승률은 상당히 돋보였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주간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장이었다면 이번 주간이 거의 4주 동안의 조정에 거의 반을 되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대로 변동성보단 부양책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제가 그 매일 뉴욕 증시를 마감을 오전에는 바빠서 체크 못 해드린다고 했지만 오후에 저녁에 그 한국 증시 마감 분석을 올리면서 그날 이슈도 체크 드리지만 뉴욕 증시 마감에 대한 이슈도 중요한 부분 체크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주간 단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뉴욕 증시 주간 이슈 점검들을 해가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 자, 나스닥, S&P 500, 다우를 다 체크하면 좋은데 S&P 500 기준으로만 오늘도 체크하겠습니다. 이 주간 단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7.23%, 아마존. 이게 지금 체크한 게 뭐죠? 거의 기술주들입니다. 기술주들, IT, 그죠? 거의 나스닥에 편입된 IT들이고요. 이쪽에 제약업종인데 제약업종 뭐 일라일릴리 8%, 존슨앤존스 3%, 그죠? 뭐 여기 암젠 같은 경우 좀 일부 하락은 했고 머크도 좀 일부 하락했지만 화이자 1%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 실물 쪽 조금 부진했고요. 그죠?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이게 뭐죠? 항공 뭐 국가 방어 산업 이런 쪽이었어요. 산업재 쪽마저 좋았거든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텔레콤 안 좋았거든요. 텔레콤 안 좋았고 그리고 인슈런스 보험 쪽 거의 다 좀 강보합 정도 그죠? 파이낸셜 뱅크 이쪽도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M, JP모건 뭐 이런 쪽 다 강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S&P 지수가 주간 단위로 3.8%, 나스닥 지수는 4.6%, 중간에 한번 조정 1% 이상 받은 거 치면은 1, 2%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슈 하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대통령이 약발면 큰일 나겠죠.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트럼프의 말 바꾸기 증시 변동성 키웠습니다. 금요일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결국 또 크게 상승한 거는 부양책 판을 키웠어요. 약이 원화로 2천조 원, 미국으로는 1조 8천억 달러를 백악관에서 제시했다고 해요. 지금 민주당이랑 협상하는 게 사실 1조 6천억 달러나 뭐 조금 준 1조 4천억 달러나 했는데 2천억 달러를 늘렸어요. 그죠? 근데 뭐 아직 협상한 건 아니죠. 근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기존에 트럼프가 그 코로나로 태어나고 나서 민주당과 자기 당선될 때까지 합의해 볼 생각 없다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종가 무려 무지하게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트위터에 뭐 부양책 패키지 전체가 아니라 미국 1인당 1200달러 그리고 추가 현금 지급, 항공업 지원 등 PPP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일부만 시행해라 이랬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 트럼프가 워낙 말 바꾸기를 하니까 또 협상을 좀 지연시키고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좀 오타가 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 말을 바꿨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슈였고요. 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그 발언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는데 파월은 추가 부양책 없으면 경제 파국을 경고를 했죠. 지금 재정 부양책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 그리고 트럼프의 계속 말 바꾸기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럴수록 계속 실업자는 늘어가고 경제는 파탄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재정 지원을 준다고 해서 쓰레기통 가는 거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초대형 부양 패키지 이때가 거의 나눠서 준 게 4차까지 집행이 됐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5차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그죠? 뭐 1.8천억 달러가 될지 뭐 2조를 이상 할지 기준대로 1.6조 1.6조 정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불황이 닥쳤을 것이다. 그때도 지금 시점도 과도한 부양책은 쏟는다고 해서 재정정책 쓰면은 국가적 그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국가 부채가 지금 GDP에 이미 뭐 100%를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낮다고 연준의 의장이 말을 했습니다. 또 있을 수리 뭐였죠? 중간에 제가 한번 체크했었는데 테슬라 금요일날 종가 금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430불까지 회복했고요. 이거 한 340불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그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데이 하고 나서 여기 바닥에서 몇 프로 오른 거죠? 거의 한 30%는 오른 것 같아요. 30%에서 25%.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주도주는. 그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고 미국이 주도주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주정받을 때 왜 폭락이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른다고 계속 채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10% 조정이 조정입니까? 지금 개별 종목도 오른 것도 테슬라는 올해만 4배, 5배가 올랐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잠깐 지수가 10% 조정받고 개별 종목이 좀 한 15% 빠지니까 폭락이다. 언론 믿지 마세요. 언론에서 너무 가장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신용장고 높다고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아니 지금 드리죠. 예탁금이 그 3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평균 얼마였는지 아세요? 20조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신용잔고가 10조 넘어가면은 당연히 매물이 쏟아지죠. 전체 예탁금이 신용잔고 이상을 받쳐주는 그런 캐파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국내 시장 신용잔고 얼마예요? 예? 지금 많이 줄어서 18조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가 16조대 거예요. 16조대 17조 초반. 예? 근데 예탁금 얼마죠? 지난주에 55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55조. 이거 빅히트 상자, 아니 빅히트 청약하고도 지금 55조예요. 55조. 어쨌든 테슬라 얘기하다 또 딴 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예, 테슬라가 주가가 죽지 않았다. 머스크의 자신감. 머스크가 뭐라고 했죠? 이번 주에 전기차 50만 대 생산 가능하다. 여태까지 생산한 거를 빼고서 4분기만 18만 2천 대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한 30만 대 가까이 하는 건데 지금 4분기에만 20만 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부 직원들한테 발송을 하면서 좀 직원들을 압박시킨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잠도 안 자고 그런 약간 일 중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직원들을 뭐 괴롭힌다고.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같이 일해본지 안 했죠. 근데 이런 메일을 보냈다는 거는 빨리빨리 생산해. 잠 자지 말고 일해.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이슈 폼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가가 결국 올라가야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데 그죠? 오펙이 증산을 연기했고요. 그래서 WTI가 올라갔어요. 근데 40불 때 유가가 평균 그 원래 한 60에서 80불 사이는 왔다 갔다 했다가 그죠? 쭉 떨어져서 20불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한 30불대에서 40불대 박스를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증산 시점을 내년 초, 내년 1분기 말로 연기해서 생산이 안 되면 공급 가능이 될 리가 없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본토에 지금 허리케인 델타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멕시코만의 원유 시사 폐쇄됐다는 소식도 같이 밀어올리는 소식이 됐었습니다. 증시에 큰 영향은 지금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 유가가 올라간다는 약간 지표일 수 있으니 이거는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부양책을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당선 이후든 당선 전이든. 근데 지금 연준 의장도 연준 의원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부양책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걸로 미국 쪽에서는 보고 있고 바이든 당선이 되게 높아질 걸로 보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미국 대선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한다고 미국 대선을 예측하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그 각 후보의 정책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도주가 혹시 뭐가 바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을 올렸었거든요. 미국 대선에 누가 되든 증시는 오를 거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 더 고용회복 정책의 우려를 자극했다. 뭐가? 신규 실업자
2주째 감소했어요. 신규 실업자가 감소했다는 거는 뭐죠? 경제가 오히려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신규 실업자가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신규 실업자 미국에서 저 20만 명에서 15만 명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지금 근데 80만 명이에요. 그죠? 뭐 100만 명 넘었다가 고용회복 정책을 우려 자극했죠. 즉 뭐죠? 연준이 추구하는 통화정책, 이 통화정책을 긴축하는 것들에 대한 그죠?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부양책 계속 해서 이 실업자들 지금의 미국 실업률 7.8%였죠. 지난달 이번 달 초에 발표한 거.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뭐 13%인가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원래 완전 고용은 한 4%대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 되기 전에는 물가 목표제 AIT 써가지고 결국에 완전 고용 되기 전에는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통화 긴축 안 하겠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연준 의장이. 그래서 이런 이슈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주간 단위로 나스닥이 4. 뭐 거의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그런 촉각을 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실업지표 부진했던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 약반 트럼프가 계속 말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당선 전이든 당선 후든 결국에 하겠다.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촉발 경고하면서 재정 부양책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주간 뉴욕 증시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좀 체크를 해봤고 오늘도 코멘트는 드릴게요. 뭐죠? 매크로 환경 변한 거 있나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증시는 수십 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제 채널 처음 오시면 주진이가 지금 증시에 돈 벌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어딨냐면요. 제 채널 구독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템버거 10배 주식. 주린이가 주식 투자 성공하는 팁. 마켓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런 FOMC 관련된 거. 여기 FOMC 재료금시. 데일리 시장 점검한 거지만 지금 시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 연준에서 했던 거. 버블 논란 점검. 이런 것들. 그죠? 한번 안 보신 분은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각 중앙정부가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저금리, 부양책, 노인플레이션 이 세 개가 지금 핵심입니다. 위험지표 올라가고 있나요? 위험지표? 미국의 빅스지수 다시 한 26 레벨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하이드 스프레드 다시 5.8까지인가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고 S&P 500 기업에 대한 어닝 기업 어닝이죠. 그죠? 어닝 대비 뭐 PR로 주가 배수를 계산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요 환경 내에서 생각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닝이 떨어지면 문제예요. 어닝이. 근데 어닝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S&P 팩트셋 통해서 어닝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지수 따라서 비교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그냥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 요거 나스닥 폭락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서 미국 지표들 좀 보는 방법 좀 설명드리면서 여기 연준 유동성 파티 끝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누가 당선돼도 주가는 가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환경을 즐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점검해봤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